조금 사실 좀 이거 핑계가 아니라 많이 좀 불편하긴 한데 예. 화면은 잘 보이나요 혹시? 아직 안 떴겠군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선을 한 번에 쓰거나 깔끔하게 그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여러 번 나눠서 쓰기도 하면 좀 거칠게 그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거칠게 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자, 그리고 펜 드로잉은 뭐 연필을 당연히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밑그림 없이 그냥 바로 그립니다. 자, 볼륨은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제 목소리 내 목소리 내가 듣는 게 제일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세상 부끄럽습니다. 자, 자. 오늘 아마 오신 분들은, 저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많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혹시 그리다가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궁금한 것들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리면서 대화도 가능하니까요. 네. 전봇대부터 이렇게 그려나가는데 전봇대의 길이를 잡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전봇대 끝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전봇대를 계속 그리면서 채워나가는데 중간중간에 구조물들에 대한 간격을 맞춰가면서 지금 제가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냥 막 그리는 것 같지만 그 간격들을 봐가면서 전봇대의 길이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얘기도 좀 하고 그러세요. 자, 여기는 지금 카페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긴 또 처음인데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자, 자, 어반 스케치하는 느낌으로 거칠게 쭉 나가겠습니다. 자. 요즘 핫한 트렌드가 그 어반 스케치 같아요. 시간이 사실 1시간이면 금방 갈 것 같은데, 그죠? 작은 질문 하나요. 네네, 질문하십시오. 수직이 지금 그리시는 게 굉장히 길잖아요. 네네. 초보자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가로 세로 이렇게 있을 때그 네. 만약에 집 중심으로 돌담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네. 수평으로 먼저 이렇게 잡아서 그리면 좀 어떨까요? 수평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잡으셔도 되는데, 이제 수평에서 어디 쪽을 잡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수평에 물론 이 간격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간격을 맞추는 게 쉬운 건지, 전봇대 이 간격을 맞춰, 수직의 간격을 맞춰서 그리는 게 쉬운 건지, 본인이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예, 앞에 보시고 말씀하세요. 네, 예.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전봇대에 수직의 간격을 맞추는 게 편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어떤 부분들이, 수평선에 걸리는지,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죠. 네. 저는 그 비슷한 걸 스케치를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돌담부터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수직이 굉장히 길고요. 부담이 되니까. 아, 그렇죠. 이 전봇대를 한 번에 다 그리려면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길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로등이라든지, 그리고 전봇대 중간중간에 있는 구조물들 보이시죠? 작은 상자들. 네네. 그런 것들을 맞춰가 나가면서 수직을 먼저 잡아놔버리면 나머지를 이제 맞춰가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전봇대의, 3분의
위에서부터 3분의 1 지점 정도에 있는 작은 그 통신 박스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수평으로 좌측 수평으로 어떤 게 걸리는지 그렇게 맞춰 나가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예, 이해는 되는데 네, 어렵죠, 그죠? 이해만 되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사실은 훈련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훈련이. 혹시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네. 그 로켓포 쏘는 그 발사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그걸 스케치하려면은 네. 지금 같은 원리를 적용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로켓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구분 짓기가 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생각되는 로켓포는 맨 위에 헤드 부분이 있고 바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계속 연료통들이 달려 있을 거라고요. 그죠? 예, 예. 그러면 그런 간격들을 맞춰 나가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죠. 아, 예. 네.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격도 기울기, 특히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보고 그릴 때는 그냥 펜으로 이렇게 기울기를 잡아주셔도 됩니다. 사진이 아니고 현장에서는 팔을 뻗어서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자,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정확한 비율이 나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자, 이런 기와 부분들도 있고. 그림이 많이 러프해질 듯한 느낌. 이 조명을 받으니까 땀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절대 긴장해서 나는 땀이 아닙니다. 예. 더워서 나는 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화면은 잘 나오죠. 네, 잘 나오죠. 네. 저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수직선 그 얇은 걸 내리실 때 네. 펜을 아까 길게 잡으시라고 했잖아요. 길게요. 예, 네네네. 근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또요. 네. 짧게 잡는 거하고 그게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길게 못 잡거든요. 뭐 길게 잡고 짧게 잡고는 본인의 사실은 취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앞에 보신 말씀. 네네네. 괜찮습니다. 저 뒤에 봐도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네네네. 저도 가끔씩 죄송합니다. 고개가 아파서 저도 고개가 아파서 이렇게 요러고 있다가 요렇게 좀 봐도 저도 좀 편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얼굴이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펜을 길게 잡으셔도 되고 짧게 잡으셔도 되는데요. 길게 잡을 때 자유도가 늘어나요. 그렇죠. 네. 짧게 잡으면 운동이 상당히 제한되는. 아, 예, 반경이요. 이걸 길게 잡을 때 아, 예. 온몸으로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게. 그게 혹시 그 펜 글씨 쓸 때요. 길게 잡는 원리하고 같나요? 펜 글씨요? 그렇죠. 글씨용은 다르죠. 아, 예. 글씨는 이렇게 잡고 쓴다면 아, 예. 펜을 이렇게 잡으면 어깨로 자유롭게 이 각도, 방향, 아, 예. 모든 걸 훨씬 더 자유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예, 아까 전문가 그리실 때 수직이 좁고 이르니까 짧게 잡고서 이렇게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길게 오히려 툭툭툭 떨어뜨리는 느낌이니까 낙하되듯이. 근데 거의 제 목측으로는 그 수직선에 그 이렇게 일탈 범위가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나오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X였는데
그러면 펜 드로잉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아, 예, 그냥 연필로만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그 정도는 안 돼요. 그 제가 느끼는 그 차이점은 펜 드로잉을 많이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연필은 이렇게 잡고 하시잖아요. 예, 예. 예, 이런 게 아니라 펜 그립 자체는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립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펜 드로잉한 작가들의 특징들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펜을 길게 잡게 됩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방금 우리가 부연 설명해 주셨던 박수신 작가님의 의견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선이 훨씬 더 자유롭게 보니까 또 지금 안 되나요? 네. 네, 제가 전화하지 마라 이것들아. 자, 그래서 지금 전봇대를 먼저 중심을 잡아놨기 때문에 옆에 있는 가로등, 전봇대, 철로 된 전봇대는 굳이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셔도 되겠죠. 네, 바닥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리고 시점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한데, 뭐,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몸무게 이런 건 묻지 마십시오. 지금 그 네. 만년필로 그리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누워서 거꾸로 했는데도 네. 잉크가 이렇게 끊기지 않고 잘 나오네요. 그러게요. 저도 사실 이걸 처음인데 이렇게 그려보는 게, 플래티님이 좋아서 그렇겠죠. 만족스러운 대답이십니까? 아, 이 만년필이 좋아서 그래요, 이게. 아, 너무 좋네. 저렇게 했는데도 안 끊기는 거 보니까 아, 예. 사실 저도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사실 그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인데, 괜찮은 질문입니다. 제가 그것도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누워서 그려도 된다. 네. 누워서도 그릴 수 있는 플래티넘 제품의 프레피 만년필. 네. 그리고 저는 좀 점을 좀 찍어가면서 앞으로 가야 될 곳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그립니다. 지금 시청자분 한 열 몇 분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 15사람 이상입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원래 채팅을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해서. 저기, 저만 모르는 것 같아서 작은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아,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큰 질문 하셔도 됩니다. 저기 그 벽돌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이렇게 네. 그냥 간단하게 네, 심플하게.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체 그림 중에서 네네. 사실은 이 마을이 어떤지를 네. 제가 알거든요. 네네. 실물을. 근데 아, 예. 어디 지금 그리시면서요. 네. 만약에 ABC 그 포인트가 있다면은 네네. 어디에다 초점을 가장 맞추세요? 지금 그림에선, 하시면서 지금 그림에서는 뭐 당연히 전봇대겠죠. 왜 그렇습니까? 전봇대를 중심으로 일단 그림을 그렸고, 방금 얘기했던 벽돌이라든지 집에 대한 중심을 주려면 집 전체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전봇대를 중심으로 이런 골목에 대한 풍경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네. 저기 피카소가 그림을 그릴 때요. 네. 그 주제부터 핵심부터 그렸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네. 주변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빨리 처리하는데 아, 네. 핵심 부분을 처음에 집중해서 절반 이상 그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네. 하나 여쭤본 겁니다. 아, 네. 제가 피카소를 잘 몰라서. 근데 저는 뭐 중심이 당연히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예.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풍경 속에서 예를 들면 요 집이 아마 옆일 거예요. 이 풍경. 이런 집을 그렸다라고 하면 당연히 집 위주로 뭐 당연히 그렸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현님이 피카소를 모르지만 피카소와 연결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고수 패치는 포함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미술사에 대한 공부가 약해서 예. 전 디자인 전공자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여기 강릉 쪽에 잘 아시는 분이신가 봐요. 예, 그쪽이 저기 아, 처가가 될 뻔했었습니다. 될 뻔요. 사모님 같이 안 오셨죠, 그죠? 예. 이런 분위기 참 좋습니다, 그죠? 이런 게 예, 어반 스케치가 주는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동네 가면 꼭 저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마을 가면 딱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뭐 하는 거냐고, 그림 그리고 있는 거 보면서 뭐 하는 거냐고, 그림 그리고 있다고 그래서 뭘 그리는 거냐고, 예, 집 그리고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는 말 걸어주시는 분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열의 9은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관심조차도 다 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반 스케치 할 때 저는 좀 관심을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림 그리는데 좀 봐줬으면 좋겠어. 그게 좀 그렇잖아요. 잘 그리고 못 그리를 떠나서 어떤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줘야죠, 그죠? 사실 좀 더 잘 그리고 싶은데 생각만큼 잘 안 되네요. 그렇죠. 역시 제 의도를 잘 알고 계시네요, 그죠? 제가 비가 오면 밖으로 나가는 좀 그런 성질이 있어서. 채색까지 제가 시간이 되면 채색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그리진 않고 뒤쪽은 생략을 하고요. 제가 가는 곳까지만 그리고. 그럼 지금도 강릉을 자주 가십니까? 제가 질문한 겁니다. 혹시 저요? 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딴짓하지 마시고요. 예. 지난달에 저기 양양 쪽에 강릉을 자주 가시나 보네요. 예, 근처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많이 개발돼가지고. 예. 저도 강릉 대회에 올라갔다가 강릉을 상당히 자주 가는 편인데. 처음에 그 전봇대 그리실 때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정도 그림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이제 이해가 됩니다. 뭐가 화질이 이 정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채팅도 보인다. 예. 저는 가끔씩 그림을 그린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그 질문을 저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림을 채워나간다라고 제가 가끔씩 표현을 하거든요. 예, 불편하게 했으면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라이브가 안 보이는 건 전화하기가 안 좋은 거 아닐까요? 아니요, 이럴 때 왜 그랬지? 그럼 나갔다 다시 들어올까? 네, 자, 나갔다가 화질이 갑자기 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근데 이렇게 뭐 이런 시연 행사하고 하는데 당연히 질문이 있고 그렇게 해줘야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네네. 작업을 해치고 나셔서 네네. 그 오래되면 네. 바래거나 막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케치북 자체를 그냥 잘 꽂아두면 그 정도로 바를 정도까지는 잘 없었던 것 같고요.
수성펜으로 그리는 경우들은 가끔씩 픽사티브를 뿌린다고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고민해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그 유성 그 피그먼트 계열의 제품들은 보존력이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대답이 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고민을 잘 안 해봐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수신 작가님 얘기 한번 해봐 주십시오. 우리 보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수신 작가님이 또 조깅이는 네. 애시드 프리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일단 쓰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펜은 먹물은 거의 안 변합니다. 그리고 카본은 거의 안 변하고요. 안 변한다. 변색이 없다. 예. 먹물이나 카본은 알료? 이미 변화가 다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 볼펜이나 모나미 이런 일반 볼펜은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한 달이 안 돼서 싹 날아갔습니다. 직사광선에 네. 묻을러도 안 되고요. 직사광선에 노출됐을 때 한 달 이내에 날아간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런 실내 같은 경우에 20-30년이 되기 전에 날아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종이 같은 경우에 애시드가 아닌 경우에는 오래 지나면 깨집니다. 색깔도 물론 그렇게 변하지만 굉장히 약해지고요. 종이 자체가 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애시드라도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물을 묻히다라든가 이러는 과정에 뒷유술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생기죠. 그리고 물감의 경우에는 물감의 경우에는 유화냐 수채냐 아크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알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그먼트라고 그러는데 네. 칼라 차트를 보시면 알료가 적혀 있고 별표가 돼 있어요. 별표가 하나인 거는 빨리 변하고요. 별표가 두 개인 거는 좀 천천히 변하고요. 별표가 한 4개나 5개쯤 되는 건 잘 안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기알료가 잘 안 변하고 유기알료는 잘 변하고요.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빨리 변합니다. 빨간색을 만들 때 유기알료를 많이 써서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물감은 유기알료도 인공 합성 유기알료로 만들어서 변화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래서 제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픽사티브나 네네. 바니쉬나 네네. 이런 종류들을 가지고 또 작품의 보존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런 그렇죠.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예. 높이 작품의 보존이 조금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요. 바라는 건 그 자외선에 의해서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존 가치가 있는 작가들의 작품은 지하 수장과 암실에도 보관을 하고요. 전시장 가도 어두컴컴하게 하고 희미한 불빛에서 보게 하지 않습니까? 카메라 플래시 모드가 되게 하고 그 이유가 이 변화를 알료를 변하게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알료고요. 알료 말고 미디엄, 그러니까 미디움도 영향을 미치고 제조 방법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알료고 알료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빛이기 때문에 바니쉬나 픽사티브는 약간은 도움이 되지만 알료 특성 자체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안료를 물감이나 이런 거를 제조하는 회사마다 안료가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다 다른 안료에도 그 같은 안료라 그래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그 등급이나 뭐 이런 게 또 있지 않을까? 그 안료의 네, 등급이 네. 그래서 윈즈 뉴튼 물감 같은 경우에 보면 ASTM 1, 2, 3, 4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안료의 내광도를 말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료 중에서도 무기 안료는 돌 같은 경우는 돌이 되는 과정에서 그냥 식물이 돌이 되려면 1000년 이상 땅속에서 엄청 암석도 온도를 견디어서 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거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보석 같은 거 잘 안 변하는 거죠.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 안 변한다는 거죠. 근데 그 식물의 내장으로 만든 그런 안료는 식물의 내장이 아니라 식물에 사는 곤충의 내장으로 만든 안료 이런 거는 금방 변해요. 생성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쉽게 또 변하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안료가 같으면 물감 회사가 다르더라도 특성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안료를 썼다고 해도 실수. 물감 회사마다 물감이 약간씩 달라지는데 그래도 같은 안료를 쓴 물감끼리는 많이 비슷해요. 이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신 작가님의 또 그 보존성에 대한 부분을 혹시 들렸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네. 잘 들린답니까? 네. 다행입니다. 자, 함께하는 방송. 자, 지금 얘기하시는 동안 지금 얼추 이렇게 그림이, 그죠? 완성돼 가는 느낌이 좀 들죠, 그죠? 네. 정리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전봇대에 명암 해칭을 가지고 명암을 또 표현을 하고요. 자, 둥근 컨투어 해칭을 사용해서 하는데, 아까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전봇대가 위쪽은 제가 아래에서 위로 쳐다봐야 되고, 아랫부분은 내 눈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쓰고 있는 쪽은 제 눈높이 정도, 그리고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해칭을, 아래로 바라보는 해칭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 간단한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을 신경 써주시면 좀 더 그림이 뭐라 그래, 살아있다,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로 바라보는 부분 조금만 보충 설명을 조금만 해주세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이 담벼락이 제 키보다 조금 높은 것 같지만 담벼락 정도의 내 높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바라본 사진을 찍을 때 그 높이, 내 눈높이가 수평이 되는 겁니다. 아니라 기준선이 되고, 그 기준선을 밑으로 바라볼 때는 내 눈 밑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내 눈 밑으로 바라보는 듯한 표현, 그리고 그 반대로 내 눈높이에서 기준선에서 위로 하늘을 바라봐야 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방법, 그게 기준선에 대한 부분인 거죠. 네, 기준선, 수평선 또는 기준선, 기준점.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그래서 특히 아까 이런 벽돌도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거의 수평에 가깝지만, 그렇죠, 이렇게 몰려가는 느낌인 거죠. 예,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이렇게 길에 네. 정신을 놓은 줄 알았죠. 그죠? 다 이 작가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아까 손이 점점 올라가셨어요. 그죠? 네. 이 작가의 의도가 다 있습니다. 네. 대충 그려놓고 작가의 의도라고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쪽까지 표현을 해주셔도 좋지만, 뒤쪽의 집들은, 이런 집들은 생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시간이 몇 시죠? 30분, 40분. 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깃줄 정도만 가볍게 표현을 하고, 전깃줄은 본인이 편한 쪽으로 그냥 그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선이
평소보다 좀 사실 많이 거친데 그 부분은 이렇게 제가 사실 자세가 좀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또 거친 선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 재미난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레피 만년필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꾸로 세워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프레피 만년필입니다. 플래티넘에서 나온 깨알 또 홍보를 한번 해야죠, 그죠? 혹시 티슈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커피숍을 안 갔더니 여기 거예요? 협찬 잘 받으셨군요. 자, 물붓으로 제가 채색을 해볼 건데, 역시 제가 좋아하는 물감이죠. 여기서는 물감 브랜드는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행사는 지금 플래티넘 행사이기 때문에 신한 커머스에서 나오는 물감이 아니라서 제가. 네. 자, 여기서 채색을 할 때 뒤쪽은 그림의 뒤쪽, 이쪽 부분은 제가 편하게 처리를 하고요. 이 벽면하고 전봇대 위주로 뭐 특별하게 이렇게 강한 색감이 없어서 편하게 채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전봇대를 채색할 때 실제로는 황토색에 가까운 색이지만 저는 좀 블루블랙에 가까운 느낌으로 한번, 옆에 있는 전봇대가 그 색깔이긴 한데 그런 느낌으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이 좀 흐렸나 보네요, 그죠? 네. 자, 차가 오니까 그게 중단이 되는구나, 자꾸 방송이. 자, 빛이 오는 방향을 확인하고 그 방향 외의 부분을 먼저 채색을 하고요. 자, 종이도 아주 좋네요. 오늘 처음 써보는 종이인데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고급되지 못해서 저는 물붓을 많이 사용하는데 물붓도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질문할 거 없어요? 뭐 상품 뭐 줘요? 뭐 이런 거 물어. 이게 물붓이 점점 이제 조명이 좋아서 물감이 빨리 잘 마르는 것 같습니다. 어반 스케치 나가시면은 네. 종이는 몇 g짜리? 저는 지금 쓰는 게 270g이에요. 네. 스틸만 앤 번이라는 제품을 요즘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반 스케치용으로 나온 스케치북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 스틸만 앤 번이라는 제품 6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 베타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지금 쓰고 있는 종이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람수는 지금 쓰고 있는 종이가 얇은데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좋을까요? 두께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코튼의 함유량에 또 종이를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채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채색을 한다라고 하면 수채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람 수가 좀 나가야 되고 그리고 코튼 함유가 좀 돼 있는 것도 좋죠. 예를 들면 어떤 그 아르시 제품 같은 경우 트래블 저널 같은 경우에는 185g 밖에 안 돼요. 하지만 수채화 전용지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채색을 하거나 할 때 그 느낌이 잘 살릴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쓰는 게 이제 뭐 다른 브랜드긴 하지만 파브리아노 제품을 쓰는데 200g이에요. 그람 수 자체는 높고 수채화가 가능하긴 하지만 세목지고 코튼의 함유량이 작다 보니까 물을 흡수는 하긴 하지만 이게 좀 휘어진다거나 물을 많이 썼을 때 그런 작용들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느낌들이 본인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채색 안 할 거면 뭐 갱지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재료 욕심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사실. 특히 물감이라든지 재료 욕심이 많이 없는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플러스 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고 플러스 펜으로 그냥 채색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갱지 같은 데다가도 채색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재료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얼마나 그림을 그리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재료는 그 다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 재료 욕심들이 많으세요. 은근히. 예. 또 물론 이게 뭐 공영 방송이거나 어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성간지 후 실력. 예. 자, 간지를 먼저 따지죠, 우리나라 사람들. 뭐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좀 그런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등산 갈 때도 그렇지 않나요? 그 외국 사람들이 보면 놀란다잖아요. 히말라야 가는 줄 알고. TV에서 사진으로 보여주실 때하고 네. 직접 와서 나가서 어반 스케치할 때하고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보이는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진을 보고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더 이상 그릴 게 없잖아요, 주변으로. 근데 현장을 나가게 되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담아야 될지 헤매는 경우들이 다 그런 경우들인 거죠. 사진 같은 경우에는 딱 틀에 짜여져 있어서 내가 무조건 이 안에 있는 거 다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이상, 그 밖으로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현장을 나가게 되면 스케치북이 모자라요, 처음에는. 너무 그릴 게 많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어반 스케치의 느낌으로 그린 건데,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먼저 딱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 스케치북의 좌측이든 우측이든 그걸 잡아서 그걸 먼저 그려주시고 나머지는 잘려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 내가 포인트로 잡은 게 전봇대니까. 그 그림 속에 전봇대만 나오면 일단은 성공인 거죠. 네, 그렇게 중심을 좀 잡아주시면 그리기가 좀 접근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네. 답변 괜찮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만 스케치 나갔을 때 스케치북이 꽉 차가지고 그리는 그림마다 사실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게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생각하는 부분. 그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채우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걸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 거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진을 보고 그리는 거는 새가 둥지 안에 있는 것. 현장에서 그리는 거는 새가 둥지를 벗어나서 나는 것.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게 힘들죠. 그렇죠. 하지만 새는 날고 싶죠. 알고 싶은데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내가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 느낌을 못 느끼는 거야. 나가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러워 시선이. 처음엔 두렵죠. 비행기 모드로 바꾸면 이게 온라인은 되나? 안 되는데 비행기 모드 누가 비행기 모드로 바꾸래요? 누구야? 사실 시도해봤습니다 제가. 비행기 모드로 시도해봤는데 그 온라인이 안 돼요 인터넷이. 그래서 자, 시선을 정말 이게 어반 스케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시선을 즐겨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물어본 질문이 왜 시선을 느끼냐라는 질문이었잖아요. 우리 방 장군님이 얘기 한번 해봐 주십시오. 시선을 왜 느끼시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니까 의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물이 예, 그 앞에가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은 네. 그거에 집중을 하는데 이상하게 꼭 그 그리는 그 회사 자체가 앞에 이제 길이 와서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아, 그런 시선들.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림 그리니까 비켜서 이렇게 돌아가 주진 않아요. 그거는 본인이 의식하는 거 아닌가요? 남들은 관심 없는데 본인이 의식하는 거잖아. 이렇게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와서 말을 건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은 뭐 그 정도는 즐겨야 됩니다. 그림이 좀 실력이 돼가지고 남이 좀 봐줄 만하다 싶으면 봐줬으면 싶은데 보여주기가 좀 창피하거든요. 제가 사실 그 대답이 나올 것 같아서 질문을 한 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그림을 잘 그리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과감하게 한번 그려보실 거라면 밖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드릴 장소는 쇼핑몰을 가세요. 오히려 대형 쇼핑몰 가시면 대형 쇼핑몰에서 의자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면, 특히 키즈층, 애들 있는 층에 가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애들은 정확합니다. 자, 잘 그렸냐 못 그렸냐는 걔들 기준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예. 그리고 그 시선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잘 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대화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강릉 시내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 이 골목에 대한 느낌을 이 스케치북에 담아내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이나 어떤 관광객이든, 특히 마을 주민이 더 좋겠죠. 마을 주민들이 와서 대화를 건다라고 하면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펜 촉에 그 마을 사람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곳의 풍경을 훨씬 더 느낌 있게 담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힘,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스케치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릴 때 누군가가 와서 말을 걸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쇼핑몰 같은 경우에서 그림을 그리면 애들이 와서, 애들은 제일 잘 다가오거든요. 제가 그림 못 그렸다는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안 닮았어요. 뭐예요. 안 똑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은. 그러면 제가 걔들한테 미안하다 그래요. 다음에 더 작게 그릴게.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담을 스스로가 느끼는 그런 시선들은 스스로가 회피하는 거예요. 그냥 즐기시면 돼요.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림 그리시다가 네네. 보신 분들이 마음에 든다고
달라고 그런 적 있죠. 안 줍니다. 내가 주고 싶을 때가 있고, 대부분 그냥 달란 소리는 잘 안 해요. 근데 안 주죠, 잘. 작가들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 보면은 네네. 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예. 좀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네. 그 식당 주인이 그걸 보고 달라고? 네, 달라고 대신 나는 뭐 밥을 주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뭐 에피소드도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 저는 지금 그리고 있는 봉봉방앗간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고 주고 왔어요. 드리고 왔어요. 이제 거기는 뭐 커피를 그냥 주진 않았지만 제가 드리고 왔는데 뭐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그곳의 느낌이 좋아서 줘도 좋을 것 같다. 또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내 그림을 좀 더 홍보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라든지 왜냐면 거기가 관광지니까 그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네. 뭐 그거 말고는 크게 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중요한 식당에서 그림을 잘 안 그려서 식당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 바보들 먹으려면. 네. 자,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지금? 다 됐죠. 이제 5분 정도 남았죠. 지금 뭐 사실 완성도는 그렇게 뭐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어반 스케치니까 어반 스케치 가면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하나 부탁드리면 그 하늘 네. 하늘이요. 어려운 부탁을 하시네요, 그죠? 뭐 부탁하시는데 해줘야지 뭐. 네. 오랜만에 뵀는데 그죠? 그 정도 해드려야죠. 자, 하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니 물붓이 잘 안 나오네. 아니 이게 막혀가지고 이제. 그 물붓은 저도 있어요. 여기 그 물붓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쿠레타키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충실합니다. 자, 하늘색 요청이 들어와서. 네. 참고로 지금 제가 하늘색이 많이 써서 많이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A타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늘 이쪽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앉아서 할까? 쓰니까 어둡네. 자, 먼저 이렇게 그냥 스케치북에 물만 묻혀주셔도 돼요. 자, 스케치북에 물만. 자, 내가 칠할 곳, 내가 가야 될 곳을 칠을 한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하늘색을 찍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비가 내리는 하늘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세워져 있는 이젤이다 보니까 예, 자, 하지만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과장되다. 그거는 내가 고맙긴 한데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저는 하늘 과하게 칠하지 않거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다음에 지금 묻어나는 부분들은 닦아주시면 돼요, 그냥. 딱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 물 흡수력이 상당히 좋네요, 종이가. 자, 이렇게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돼도 돼요, 사실 하늘. 더 과한 하늘은 저는 잘 하지 않아서, 납작붓이라든지 넓은 붓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푸른 하늘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 현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면 또 더 힘든 작업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최대한 심플하게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귀찮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는 이런 하늘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과한 걸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스케치북. 자, 캔손집니다. 캔손. 이 이름이 뭐야 이거? 1557. 1557. 캔손 1557 200g. A3 사이즈. 네. 자, 포인트만 좀 잡아주고. 지금 인스타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잘 몰라서. 아, 괜찮습니다. 죄송할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좋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작은 질문 하나. 예. 앞에 보시면 예. 채색전에요. 네네. 그게 저는 상당히 멋있었거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색상을 입히시기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연필을 초벌해서 네네. 드로잉을 몇 개 갖고 있는데 네네. 제 개인이 네. 색칠을 두려워서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아, 예. 지금까지. 네. 진짜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 기존에 그 이렇게 열심히 한 걸 망칠까봐. 아, 그리고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네.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네. 진짜 오래된 얘기네요. 선생님이 제 그림은 네. 뒤에 칠판에다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 그런 그렇게 있어가지고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네, 예. 저기 채색 아까 그 속도하고요. 네. 전문가님 속도하고 네. 처음에 연필로 이렇게 하고 저걸로 하고 이렇게 네. 속도가 제가 느끼기엔 거의 비슷했거든요. 네. 이건 전문가라서 그러시겠지만은 속- 채색할 때 가장 좀 네. 두 가지 정도만 네. 조금 이렇게 도움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속도라는 게 어떤 거? 아니 아까 이렇게 작업하실 때 네네. 작업이 죄송합니다 표현을 해서 작업 맞습니다. 예 이거 하실 때 그 네네. 저기 망설이지 않고요. 아, 예. 계속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네. 치고 계속 네. 그게 이제 관록이겠지만은 그 채색을 할 때 가장 좀 이렇게 염두하는,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주시면 이번에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요. 죄송합니다. 아, 그러진 않고요. 저는 채색할 때 또 사실 스케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채색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채색을 많이 안 하려고 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왜 전봇대를 그렸는지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정하고 그 포인트에 대한 부분만 그냥 채색을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딱히 어떤 이걸 정확하게 딱 똑같이 그려야겠다가 아니라 포인트만 되는 부분을 좀 강조를 시켜주고 싶은 채색의 성향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방송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방송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따봉을 누르기 시작하면 방송이 끝나가는 겁니다. 자, 눌러주세요 빨리. 자, 따봉 좋아요. 재밌죠, 그죠? 네. 그림은 재밌어야 됩니다. 자, 잘 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따봉 날리고 계시죠? 자. 프레피 드로잉 오늘이 2018 10월 5일이죠. 네. 아트 갤러리 카페 자,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사실 평소보다
더 잘 그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세워서 오늘 사실 처음 해봐가지고 사실 어깨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힘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좀 거칠게 그려지긴 했는데 오히려 이런 거친 느낌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반 스케치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제 그림 전시 중에 어반 스케치 사실 3점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있는 그림이 어반 스케치인데 어반 스케치 그림 제가 로고를 박아놨어요 밑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강릉 저 공공방앗간 앞에 있는 골목 풍경을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뭐 디테일이나 이렇게 막 밀도 있는 그림은 아니지만 또 다른 느낌의 맛을 최대한 살려서 재밌는 수업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재밌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짠 질문 있으면 끝나고 얘기 좀 나누시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사은품 나눠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길표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 안에는 프레티 만년필 11장